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1의 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의 량은요 이제 공식이 나와요. 이제 일률이 나오고 뭐 일량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는데, 이 문제들은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의 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전체를 1로 둔다, 이게 가장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가 혼자 일하면 3일 걸려요. 그러면 A는 하루에 3분의 1씩 할 수 있어. B는 뭐 하루에 B가 무슨 일을 맞추려면 5일 걸려요. 그럼 이제 B는 5분의 1을 끝낼 수 있어. 그래서 뭐 A, B가 같이 일하면 며칠 내에 끝나겠느냐, 이런 게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에다가 x를 곱했을 때 이게 전체 1이 뭐 전체 1의 양인 1이 되는 걸 만족하는 요 x를 찾는 게 대부분의 문제 풀이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문제는 뭐 풀려요. 하지만 이제 중간쯤에 여러분 보세요. 이거 통분하죠. 15분의 5랑 3이 올라가서 이렇게 8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쯤 되면 여러분이 이게 왜 나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알 길이 없어요. 이거 왜 나온 거야? 15분의 8 이거 통분해서 나온 거긴 한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몰라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이제 식을 풀 뿐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식을 풀 뿐이야. 식을 만드는 데까지가 일단은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다음부터 그냥 식 푸는 데만 소비를 하는 건데,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그렇게 문제가 등장해버리면요, 이쯤 돼버리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헷갈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식을 풀고 있긴 한데 그 식을 내가 처음에 잘 잡았으니까 뭐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A는 3일 걸린대, B는 5일 걸린대. 어떤 일을 맞추려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체를 1로 둔다. 이거 여러분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이라는 거는 내 맘대로 놔도 된다는 소리예요. 꼭 1로만 놔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3하고 5에 뭐 최소 공배수든 공배수든 여러분이 편한 걸 놔도 돼요. 3하고 5에 최소 공배수는 15인데 15 놔도 되고 30 놔도 되고 뭐 45 놔도 상관없습니다. 뭐 최소 공배수는 15를 잡아보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개라는 말이 붙으면 생각보다 또 빨리 풀려요. 개, 장, 뭐 권, 뭐 이런 걸로요. 단위가 붙어버리면 좀 생각이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15개가 어떤 일을 마치는 데 필요한 어떤 개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걸 15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 일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3일 걸린대. 그럼 얘는 하루에 몇 개 만들어내요? 5개 만들어내죠, 이렇게. 얘는 하루에 몇 개 만들어내요? 3개씩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일해. 그러면 하루에 8개씩 만드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5개를 8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5개를 8개, 하루에 8개씩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1이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아까 문제가요, 15분의 8x가 1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x는 얼마냐? 그럼 이 역수 취해버리면 8분의 15라고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게 요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요겁니다. 근데 뭐 굳이 뭐 여기까지 이해는 필요는 없지만, 문제를 요렇게 이해한다면요, 어떤 문제가 더 수월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A랑 B가 일하다가 B가 갑자기 실전 나서 떠났어요. 그럼 A가 혼자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뭐 그런 식의 문제라든지, 뭐 아니면 중간에 B가 잠깐 빠졌다 다시 또 들어온다든지, 3명이 일하는데 뭐 A, B는 계속 일하고 중간에 C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C가 들어오고 B가 빠졌다가 뭐 별의별 생각 다 떠올 거예요. 그럴 때 이거 굉장히 쏠쏠합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쏠쏠한 풀이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해를 하면서 풀 수 있어요. 식을 만들 때도. 그래서 3분의 1, 5분의 1로 가면 그 순간 통분이 되는 그 순간 도저히 내 생각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냥 식을 풀 뿐이고, 복잡하거나 그럴 때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여기 보면 여러분 뭐 1율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네. 그죠? 그러니까 뭐 1율이라고 하면 아무튼 1당 하루에 몇 개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이 예상해서 풀 수 있다면 최소 공배수를 잡아놓고요. 그럼 이렇게 잡아놓으면 만약에 A가 이틀 일했대. 그럼 10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며칠 동안이라면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면 3개를 5개 남은 것 동안 해야 되니까 3분의 5일이요. 이런 식으로 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요런 풀이가 훨씬 더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풀이는 여러분 어차피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풀이에요. 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풀이는 조금 복잡한 풀이를 할 때 내가 이해가 필요하다 싶을 때 하는 풀이에요. 알겠죠? 이걸 전혀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요게 또 빨리 풀리는 풀이가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이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많이 쓰입니다. 요건 특수한 경우에 흔히 말하는 문자로 막 등장했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A는 뭐 B를 맞추려면 뭐 스몰 a1만큼 걸려. B는 어떤 일을 맞추려면 b1만큼 걸려. 이랬을 때 둘이 끝나고 막 같이 했을 때 뭐 맞추는 뭐 이런 경우는, 그럼 이제 이때는 최소 공배수 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문자라서. 그럼 이럴 때는 얘는 A분의 1씩 끝나는구나, 이건 B분의 1씩 끝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잡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특수한 경우들 빼고는 웬만한 것들은 방금처럼 1당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1당 몇 권을 끝낼 수 있는지, 1당 뭐 장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로 계산을 바꿔놓고 풀면 훨씬 더 문제가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 풀이 하면서요, 여러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배수 설명 좀 드릴게요. 공약수, 최대 공약수, 서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아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나오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보는 걸 네, 추천드리고, 중요한 게 있죠. 공약수라는 거는 두 녀석, 혹은 세 녀석, 혹은 네 녀석, 두 녀석 이상에서 공통인 약수들을 공약수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를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하죠. 근데 이 최대 공약수는요, 특별하게 얘를 대표합니다. 공약수들을 대표해요. 네, 그럼 공약수가 이렇게 10개, 막, 네, 수십 개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게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하잖아요. 제일 큰 거. 그럼 내가 얘네들을 다 안 구하고도 얘 하나 갖고 얘네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의 약수입니다. 알겠나요? 최대 공약수는 특징성을 갖는데 얘는 이 녀석의 약수를 구해버리면 내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공약수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여러 개의 수의 공약수, 최대 공약수 하나만 덜렁 나와 있어도 그 여러 개의 공약수들이 총 몇 개인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지도. 최대 공약수의 약수만 구하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서로 소라는 거는요, 서로 이때 멀다 뭐 이런 표현이긴 한데,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예요. 소수랑은 틀려요. 예를 들어서 4소수 아니에요. 9도 소수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약수가 1, 2, 4죠. 얘는 약수가 1, 3, 9입니다. 근데 이것들의 공약수가 누구밖에 없어요? 1밖에 없죠. 왜냐면 1은 모두 약수니까 어차피 공약수는 무조건 1이 들어가긴 해요. 얘네들만 뭐 돼 있죠, 여러분? 겹쳐요. 그래서 그 두 녀석들을, 이 두 녀석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서로 소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서로 소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수랑은 틀려요. 4도 소수 아니고 9도 소수 아닙니다. 소수랑 소수끼리는 당연히 서로 소예요. 왜냐면 소수의 어마어마한 특징이 있잖아요. 약수는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럼 또 다른 소수는 다시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겹치진 않을 테니까 소수 두 개가. 1은 겹치죠? 그래서 소수 두 개는 무조건 서로 소입니다. 하지만 서로 소라고 해서 무조건 소수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배수요. 두 정수의 공통 배수가 되는 정수를 말한다. 이쪽의 배수, 저쪽의 배수에서 같이 배수가 섞이는 걸 우리가 공배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공배수 우리가 최소 공배수라고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얘도 공배수에 대한 특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공배수라는 거는 가장 작은 녀석의 공배수를 구해봤을 때 그 녀석들의 배수야. 2배, 3배, 4배, 5배, 6배 이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은요, 굉장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유명했던 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두 수가 있어요. A랑 B에 최대 공약수가 G고 최소 공배수가 L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수의 곱은요, 이거 두 개의 곱과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A, B는 LG라고 많이 배우긴 합니다. LG야 이렇게. 네. 그래서 두 수의 곱은 최소 공배수랑 최대 공약수의 곱과 같다. 어떤 외워야지 조금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뭐 이해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풀이 해보면 당연히 이해는 되는 내용인데 어차피 암기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했을 때요. 자, 여기 A의 M제곱, B의 N제곱, C의 ML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거의 약수의 모양은요, 무조건 A의 네모제곱, B의 세모제곱, C의 뭐 동그라미 제곱입니다. 네. 꼴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D가 나오거나 뭐 E가 나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M이라고 했을 때 얘가 네모 안에 M보다 큰 수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네모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수가요, 0부터 해서 M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 세모에는요, 여기가 N이라면 0부터 N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여기가 L이라면요, 여기는요 0부터 L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여기가 총 몇 개죠? M 플러스 1개예요. 왜냐하면 0이 들어가서 그래요. 얘도요 M 플러스 1개예요. 얘도요 L 플러스 1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이만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이만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개수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서로 곱곱곱이 일어나서 총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 곧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 셋을 뭐 하냐면 서로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수에다가 1 더하고 여기 지수에다 1 더하고 여기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한 것만큼이 약수의 개수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 3의 7제곱, 5의 2제곱 이랬다고 쳐보죠. 그럼 이거 약수의 개수가 총 몇 개야? 그러면 이 녀석의 약수의 모양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5보다 작거나 같은 0, 1, 2, 3, 4, 5 해서 6개가 나온다는 소리고요. 여기는 0, 1, 2, 3, 4, 5, 7까지 해서 8개가 나온다는 소리고, 여기는 0, 1, 2 해서 3개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48에 3배 해줘가지고 뭐 144야 뭐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144개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해석이 여러분 여기 적혀 있는 거고요. 예전에 기억나던, 예전에 배웠던 거 막 기억 다시 더듬어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배수 판별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2의 배수 판별법은 1의 자리 숫자가, 그러니까 맨 끝자리 숫자예요. 0, 2, 4, 6, 8이다.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짝수니까. 그럼 2의 배수 배우자마자 곧바로 4의 배수로 가세요. 3의 배수 말고. 4의 배수는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끝에 두 자리수. 한마디로 10의 자리수까지. 1의 자리와 10의 자리 그 수가 00이거나 그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999999999 끝에가 44였어요. 이렇게. 그럼 이건 4의 배수냐라고 했을 때 이 앞에 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소리고 여기 뒤에 두 자리만 보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뒤에 두 자리만 봤을 때 얘가 4의 배수면 넌 4의 배수야 라고 말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4는요 25를 곱해준 순간 100이 나와버려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거 있죠? 999999999 만약에 9, 100이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4 곱하기 25를 하면 100이 나오죠? 거기다가 이 앞에 수를 곱하면 되죠? 999999999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차피 4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00 뒤에 있던 요 녀석들 얘네만 4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의 4배였으니까 이제 8의 배수로 넘어가야 돼요. 8의 배수. 끝에 세 자리 숫자가 000이거나 8의 배수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9999999 한 다음에 이 끝에 세 자리만 8의 배수면 돼요. 왜냐면 8 곱하기 125가 1000이거든요. 이게 1000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로 이걸 바꿔치기 할 수 있죠. 9999999 여기까지 9라고 해주면요. 더하기에다가 요만큼입니다. 땡땡땡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이미 8의 배수고 여기만 8의 배수라면 8로 묶이면서 이 녀석은 8의 배수야 라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아 얘는 8의 배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 배울게요. 3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이 배수면 됩니다.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뭐 식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건 지저분해지니까 암기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9의 배수 같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든 녀석들의 합이 있죠. 예를 들어서 1, 2, 3, 2, 1이라고 해볼까요? 여기 3, 여기 3, 여기 3이죠. 그럼 총 9예요. 그럼 얘는 3의 배수냐? 네, 3으로 나눠보는 거죠. 나눠보세요. 4, 1, 0, 7, 3배수 맞습니다. 일단 합이 9였죠. 그럼 9로 나눠볼까요? 1 해주면 9, 33이니까 9, 3, 27, 62가 나오니까 6, 9, 54, 81이 나오니까 9, 9, 81 나오죠. 이렇게. 얘도 9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또 참 좀 이상하게요. 27의 배수를 구해봐 그러면 뭐 네. 합이 27의 배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27만 딱 봐요. 이거 27의 배수잖아요. 근데 이건 합이 900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27의 배수가 아닌데 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또. 그래서 27의 배수는 안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9의 배수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써먹는다.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0하고 5라는 건 당연히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6의 배수가 나오는데 6의 배수는 여러분 공통이죠.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면 돼요. 그러니까 맨 끝자리가 0, 2, 4, 6, 8이거나 전부 다 0, 2, 4, 6, 8이면서 전부 다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라면 이 녀석은 6의 배수야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랑 3의 공통인 배수니까 6의 배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보자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뭐 18의 배수를 한번 구해봐 그랬어요. 18의 배수는 여기 없는데요. 어떻게 구할 거예요? 18은 2랑 9로 장난칠 수 있죠. 2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이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자릿수 합쳐서 9의 배수면 되고 끝자리가 0, 2, 4, 6, 8 짝수면 된다. 그럼 이거는 18의 배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조합들을 굉장히 뭐랄까 써먹으면서 여러분이 네, 배수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7의 배수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자릿수를요 A, B, C, D라고 놨을 때 A, B, C 빼기 2배의 D가 7의 배수이다 그랬거든요. 자, 이걸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거는 안 나온다고 보는 게 일단은 맞아요. 이거 나오면 난리 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7의 배수는 거의 안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네.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이걸 묻는 문제가 나왔으면 진짜 그 문제 맞는 사람을 좀 때려야 돼요.
이딴 문제를 만들어? 막 약간 그런 식으로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7의 배수 웬만하면 제가 볼 때는 공부 안 하시는 거 그냥 괜찮아요. 선택적으로 뭐 전혀 제가 볼 때 1%도 나올 확률이 없는 문제긴 합니다. 7의 배수는요. 간혹 나올 수는 있긴 해요. 네, 근데 그 확률이 제가 볼 때 1%보다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조건 확정은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건 무조건 아니야. 이건 없으니까 제가 그 여지를 좀 두는 것 뿐이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냥 안 나올 거야라고 벌써 각인이 되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본 적도 없을 거예요. 9의 배수 했고 10의 배수 했고 11의 배수 같은 경우는 간혹 등장은 해요. 요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숫자가 4자가 있다면 이렇게 짝수 번째 거랑 홀수 번째 거의 합을 구해요. 이거 합구하고 이거 합구해서 2개를 빼버립니다. 5자리라면 요렇게 3개의 합을 구하고 2개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건너뛰면서 합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큰 값에서 작은 값 뺐을 때 밑에가 더 클 수도 있어요. 2개밖에 안 되지만 위에 게 워낙 작은 수라면 아무튼 간에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을 때 그 값이 11의 배수다라는 판단이 서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11의 배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든지 여기서 이걸 빼든지 아무튼 큰 거 작은 걸 뺐을 때 0이거나 11의 배수면 이 원래 수는 11의 배수야 라는 소리죠. 예를 들어 만들어 보죠. 제가 지금 뛰어다니면서 999를 만들었어요. 27을 만들었죠. 그럼 제가 22를 만약에 노리고 있어요. 22로. 그러면 999 27이니까 5를 뺄 거예요. 그럼 여기다 제가 2랑 3을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999 27에다가 5를 뺐기 때문에 22가 나오죠. 그러면 11의 배수네요. 그럼 이거 11의 배수야. 자, 11로 나눠 보죠. 8, 88, 49, 4, 44. 그 다음에 5, 3이죠. 4 나오네요. 4, 4. 그래서 나머지 99 나오잖아요. 딱 끝나죠. 여기를 3, 2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나와요. 다른 값으로 나오겠죠. 뭐. 하지만 얘도 11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가는구나, 11의 배수는. 그럼 만약에 이제 문제 가운데 어떤 수가 33의 배수인지 확인해봐 그랬어요. 그럼 11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 된다.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숫자를. 근데 여태까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요, 그렇게 막 조합을 해서까지 어떤 배수를 판별하세요 이런 문제는 거의 등장한 적을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한테 알고는 있으세요. 그럼 이제 확장이 됐을 때 여러분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놓습니다. 하지만 저도 본 적은 없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설명이요. 손익계산 문제입니다. 자, 공식은요, 이제 정가는 그랬어요. 원가에다가 이제 이익률을 곱한다. 이렇게 표현인데요. 일단은, 원가를 항상 거의 A라고 잘 놔요. 원가. 그 다음에 이율은 항상 거의 퍼센트라고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뭐 돈으로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금액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퍼센트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플러스 여기를 퍼센트로 보기 때문에 100분의 1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B%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20%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면 1 더하기 100분의 20. 30%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1 더하기 100분의 30.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걸 항상 적다 보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센스가 생겨서 10%다 그러면 1.1을 곱하는구나. 20%다 그러면 1.2를 곱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이 계산이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문자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문자로 나왔을 때는. 문자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적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로 나왔을 때는 B%가 늘었대. 그러면 1 더하기 100분의 B라는 아주 지저분한 식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 법은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가라는 거는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걸 우리는 정가라고 한다라는 표현이고요.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할인율은 뭐 우리가 물건 살 때 많이 겪는 내용입니다. 뭘 20% 할인했어, 30% 할인했어. 어떻게 가죠? 자, 원가가 어떤 정가가 이번에는 A1이라고 해볼게요. 그래, 정가를 A1이라고 해보면 정가를 라지라고 쓸게요. 정가가 A1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20% 할인을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가나요? 1 마이너스 100분의 그 20%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매번 하다 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요게 여러분 요거예요. 1 빼기 정가분의 할인가. 그게 요 녀석입니다. 아무튼 의미는 그래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건 할인율이네요. 네. 할인가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네. 요 녀석에 대한 설명이에요. 죄송해요. 자,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뒤에 거를 의미하는데 요게 1이고요. 정가분의 정가가 1인 거고 뒤에 게 이제 정가분의 할인가에 대한 해석인데요. 네. 이건 여러분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라서 이거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말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그냥 이 말은 그냥 뭐 그러려니 정도로 넘어가시고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요것만 잘 보면 돼요. 20% 할인했다, 30% 할인했다. 그 내용을 쓸 때 우리는 여기다가 1이라는 게 원래 100%잖아요. 100%라는 데에서 20%를 할인했대.
그럼 80%의 가격으로 받겠다는 소리예요. 원래 정가에. 그러면 나 정가에다가 20% 할인했대. 그럼 0.8 이렇게 적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정가에 15%를 할인했대. 그럼 여기다 0.85를 적으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럼 뭐 아까 뭐 이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 이익을 붙였대. 그럼 1.1A라고 붙여주면 되고 20% 할인해줬대. 그러면 빼서 0.8A라고 붙여주면 되고 요것만 수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내용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네. 대신에 이제 식으로 물어봤을 때 A랑 B라는 뭐 이런 퍼센트로 물어봤을 때 나오는 식이 여러분 얘가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할인가도 여러분 얘가 있다라는 거. 그 녀석들 정도만 여러분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도 다 여러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한번 읽어는 보시고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정가랑 뭐 판매가랑 정가는 내가 정해놓은 가격이고 판매가는 내가 파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가격에 내가 20% 할인해서 팔 거야. 그럼 판매가는 더 낮은 거고 정해진 가격에서 더 높여서 팔 거야. 그럼 판매가가 더 높은 거고 뭐 그런 해석입니다. 말의 차에 따라 다른 거지 수학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원리 합계에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왔던 유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해야 되는 게 등비급수, 뭐 등비수열의 합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리라는 개념은 여러분 뭐냐면 내가 냈던 원금에만 이자를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냈던 원금에 붙은 이자까지 생각 안 해줍니다. 그냥 얘는 단순하게 내가 낸 원금에만 이자를 계속 붙여주겠다. 뭐 이런 판단이죠. 그래서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붙일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넣어놨다면요. 지금 이 말이랑 똑같아요. 이자가 10%였다면 단리였대. 그러면 1년 뒤에 10만 원이 붙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110만 원에 대한 10%가 붙는 게 아니라 내가 맨 처음에 집어넣었던 이 돈에만 붙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10만 원만 차곡차곡 세워질 뿐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N년 흘렸어요.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N이라는 금액이 붙어 있겠죠. 그죠? 이거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100만 원 플러스 이자가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N 곱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달 이자를 구한 다음에 뭐 1년 이자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몇 년 흘렸는지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거에다가 이제 이자를 붙여주는 걸 우리가 복리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금뿐만이 아니라 원금에서 생기는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11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10%를 붙인다. 그러니까 요거를 아까 방금 전에 했었던 우리가 그 손익 계산하는 개념으로 보면요. 10% 인상했대라는 소리예요. 그럼 원래 11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또 10%를 인상하래. 그럼 또 1.1을 곱하면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 110이 된 것도 100에서 1.1을 곱해서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 꼬라지를 보니까, 꼬락선을 보니까, 그 다음도 1.1 곱하고 그 다음도 1.1 곱할 것 같네. 느낌이 오니까, 100 곱하기 1.1에 n-1번째. 엄밀히 말하면 n-1번째죠. 이걸, 죄송해요. 여기 만약 1년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n년이고 맞고요. 이거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어차피 돈 넣은 걸로 끝난 거니까, 그래서 원금을 넣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값어치는 이렇게 되더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1.1에 n제곱을 붙습니다. 근데 요게 기말불, 뭐 기수불 뭐 이런 게 조금 다르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넣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천년도는 이자가 안 붙어서 n-1제곱 될 때도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긴 한데,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이런 식으로 계속 n제곱이 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쓱 보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 이제 풀 때는 또 달라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배웠던 거랑 또 문제 풀 때 또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정기적금이라고 나오고요. 기수불, 이제 뭐 기말불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기수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기점이 되는 그 시간에 앞에, 머리에. 머리 쪽에다가 돈을 넣는 겁니다. 기말불이면 어떤 기간이 되는 맨 마지막 날에 어찌 보면 돈을 넣겠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적립한 예금도 단위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한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넣고 12월 31일을 1년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1월 1일이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 돈을 A 넣었으면 이만큼이 흘렀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네, 정확하게 365는 이렇게 따져야 되죠. 1월 1일 0시 0분부터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이렇게 해야지 465에서 1초 모자는 1초 정도. 네, 아무튼 그런 개념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사이였다면 얘도 뭐가 된다? 이자가 붙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수 부릴 때는요. 얘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1년째부터 벌써 뭐 10%의 이자였다 그러면 여기에 1.1을 붙이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기말불은요. 마지막 날에 넣었다는 소리예요. 이때 A1을 넣었어. 그러면 1월 1일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됐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1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1.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여러분 계속 똑같은 연도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하나가 더 높고 얘는 하나가 더 적을 거예요. 상태 보세요. 1.1이 하나 덜 붙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22년, 2021년 이렇게 따졌을 때 쭉 가서 만약에 2010년이었다 그러면 보세요. 0년일 때도 1제곱 0제곱이고 1년도일 때 1제곱 여기는 2제곱이죠. 네. 1년치 더 붙었으니까 여기 1제곱 이런 식으로 1년 차이가 나는구나 이걸 느낌이 갖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말에 돈을 정산하거든요. 초에 정산하는 거 여러분 제가 문제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말에 대부분 정산을 해서 그때 차이를 보면 한 번 이자가 덜 붙는 형태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합에서도요. 첫 번째 항하고 이제 첫 번째 항이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뒤에 건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만약에 A라고 했으면요. 첫 번째 항이 A 곱하기 1.1이냐 계산한 거냐 첫 번째가 그냥 A 그 자체냐 그 차이가 있는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네. 이걸 그냥 매년 넣는 거에 대한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자, 정기 적금이라서 이제 이런 거 한번 제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21년, 22년, 23년 점점점 갑니다. 기수불로 가볼게요. 기수불로 만약에 첫 번째 돈을 A1을 넣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도 매년 초에 A1을 넣습니다. 1월 1일 날 그냥 일반적으로 넣어요. A1씩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2030년에 돈을 찾기로 했어요. 2030년 말에. 그럼 2030년 초에도 돈을 A1을 넣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내가 돈을 찾는 거는 2031년이 아니라 30년 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1월 1일이고 여기는 12월 31일이면 1년 차가 난다고 보는 거죠. 1년 차가 나. 그럼 얘가 마지막으로 뭐가 돼요? 이자가 한번 붙어요. 1.1이 붙어요. 10%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그러면 맨 처음에 했던 A1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이자가 붙어서 여기는 얼마가 돼 있죠? 이 돈은 1.1이 돼 있고요. 여기 돈은요? 1.1의 제곱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만큼이 또 이자가 10% 붙어서 이만큼 됐을 테니까. 그럼 3년도에 2제곱이고 0년도면 A의 1.1의 9제곱이 되겠군. 하나 적으니까. 2에서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30이니까 9겠구나.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1년을 더 가야 되니까 10제곱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얘는 위에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이자를 한 번 덜 붙죠. 위에 거랑 봤을 때 이자가 한 번 덜 붙은 상태니까 얘는 마지막에 9제곱이겠구나. 얘는 얘보다 하나 더 붙으니까 8제곱이겠구나. 점점점점점점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칸까지 구해봤을 때 이것들이 결국은 내가 낸 10년 동안 낸 A1식에 대한 원리합계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싹 다 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싹 다 더할 때 우리가 뭔 짓 하냐면 등비수열의 합을 합니다. 등비수열의 합은요. 1-얼분의 첫 번째 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공비에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 네, 항의 개수 n제곱이 들어가요. 혹은 이 식을 거꾸로 써서 얼-1분의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공비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식은 1 더하기 얼이 분명히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식을 선택한 거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 구해봐 라는 공식에서 자, 공비가 여러분 얼마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1.1이죠? 그래서 1.1 빼기 1분의 뭐가 시작이 됐냐면 첫 번째 항을 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1.1이 들어가는 거고 자, 가로 열고요. 공비가 몇 개 들어가? 항이 10개 있어. 그러니까 10제곱 빼기 1이야.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게 요거를 1 더하기 얼로 표현하면 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이 0.1이야 라고 해석하는 게 결국 이 식이 저 식인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잡았던 거. 고등학교 때 이제 했던 건데 기억이 나길 바래요. 근데 이제 요 녀석이 기수불이고 기말불이면 이제 얘를 2021에 넣지만 2021년 말에 넣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문제가 살짝 달라집니다. 2021년에 2022년에 있는데 네, 결론 똑같아요. 2030년 말에 찾아요. 만약에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했으면 그러면 2021년 말 2022년 말을 따져봤을 때 여기가 A1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딱 1년이죠. 2022년 말이. 그럼 요때 1.1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2일 때 1제곱이니까 3일 때 2제곱일 거고, 여기 0이니까 9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A의 1.1의 9제곱.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9개가 지나가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020년에 만에 넣었던 것도 여기 봤을 때 하나 덜 붙을 테니까 1.1의 8제곱이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년 말에 돈을 넣기 때문에 A1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다시 곧바로 찾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 다 더해버리면 얘는 얘랑 아까 전에 거랑 비교해봤을 때 항의 개수는 10개가 맞아요. 항의 개수는 10개가 맞지만 첫 번째 항이 여러분 뭐예요? 이자가 안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 때문에 얼분의 첫 번째 항은 그냥 이자가 안 붙은 상태로 나오는 거고 결국은 1.1에 똑같아요. 개수는 10개니까. 그래서 뒤에 건 똑같이 보이는 형태인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게 여러분 이쪽에 복리에 대한 해석이에요. 네. 단리는요, 그냥, 단리는 여기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여러분, 이거 단리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10%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초에 A1을 넣습니다. 그럼 이제 2022년에도 A를 넣고, 여기도 A를 넣고, 전부 다 A를 넣겠죠. 30년 초에도 A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공비가 얼마냐면 얼이라는 개념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A얼, 네. A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만약 10%였다 그러면 0.1A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가 0.1A 붙겠죠, 이렇게. 이 돈에다가 0.1A가 더 붙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1.1A, 여기는 1.2A, 1.3A, 1.4A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얼로 표현을 하자면, 이게 좀 더 지저분해지긴 하네요. 주로 나오는 거는 근데 복리라서, 네. 아무튼 이쪽도 한번 보긴 할게요. 여기다가 이만한 돈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여기는요, A 플러스, 네, A얼이 2개가 들어갔다는 소리죠. 2번 붙었어. A얼이 이자잖아요, 어찌 보면. 그럼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30년, 네, 초에는 얼마가 되어 있는 거죠? 30년 초에는 A 플러스 A얼에, 네, 곱하기 9가 되어 있어요. 근데 30년 말까지 갈 거니까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서 A얼에 10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마지막 거는요, 원래 있던 A에다가 A얼이 1 곱해진 것까지 더해진 거고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위에 거라고 봤을 때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거 총합을 구하세요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A가 N번 들어갔어요. 여기서 10년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10A가 나온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부터 10까지의 합이죠. 1부터 10까지의 합이 요 녀석입니다.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야.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걸 더해. 이거예요. 거기다가 A얼을 곱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근데 얼이 0.1이어서 0.1 이렇게 곱한 거고요. 그 형태가 여러분 요 형태예요. 여기.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합, 1부터 n까지의 합이 여러분 2부터 n 플러스 n에다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 녀석 적어버린 겁니다. 그럼 기말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에 이제 돈을 넣기 때문에 이자가 마지막에 첫 번째 게 이게 안 붙어 있고 마지막 것도 여기가 9가 되어 있다는 형편이기 때문에 얘는 0부터 9까지를 더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0부터 n-1까지를 더했기 때문에 2분의 항의 개수가 n-1개구나.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했을 때 n-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항의 개수가 n개네요. 네. 2분의 n개, 첫 번째 항과 마지막을 곱했더니 n-1이구나. 그래서 요 식이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이유는 요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요 녀석은요, 암기는 제가 볼 때 정말 극소수의, 어찌 보면 여러분의 은행권을 간다, 은행권을 시험 친다, 그런 경우 아니라면 암기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해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네. 이해는 어느 정도 하길 바라고요. 이쪽 복리 쪽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 걸 여러분 추천드리고요.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 이 문제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아무튼 알려고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반드시 나온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얼추 한 20%, 20% 정도는 확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여러분, 은행권은 웬만하면 나오고요. 은행권이 아닌 회사들은, 공기업들은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은 본 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이건 나와요. 근데 드물게 나옵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72의 법칙. 한번 볼게요. 이자율을 이제 복리로 적용을 하는데 투자한 돈이 2배가 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거예요. 이건 어림 계산이긴 한데요. 원금이 2배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자율을 여러분 72로 나누면 된대. 72를 이자율로 나누면 된대요. 그래서 만약 10%로 나눌 거야. 그러면 7.2년 정도가 걸려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네. 어림이에요.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어림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랬죠? 뭐 이건 로그 써서 푸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떤 돈에 1 더하기 월의 n제곱이 어느 순간 2a가 돼 이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로그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월의 n제곱이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 근사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시고요. 이걸로만 무조건 알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 통용이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빨리빨리 구하는 게 나에게 목적이니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쏠쏠한 식이긴 합니다. 언제 2배가 돼? 그럼 계산을 막 로그 써서 해야 되는 식을 72를 나누면 돼. 엄청나게 간단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요 정도의 풀에선 제일 좋습니다. 이건 알고 있는 게 여러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다음 간격부터는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일단은 한번 알아보는 셈 치고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